제가 이 논란을 한 번에 날려버릴 이벤트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기는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 성화봉송팀의 사무실, 테이블 가장자리에 앉아있는 한 여성의 한마디로 모두가 말도 안 된다며 외마디 고함을 지르며 경악하고 있는데요. 곧이어 조직위원회 마케팅 이사가 이를 듣고는 단번에 고개를 끄덕이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TS의 열혈 팬 소피 부마르라고 해요. 2024년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성화봉송팀 총괄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말이 나온 김에 성화봉송팀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간단히 얘기해 볼게요. 올림픽 성화가 안전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봉송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요. 성화가 어떤 경로로 이동할지 꼼꼼히 계획해요. 이 경로는 중요한 역사적 장소나 자연 명소, 그리고 각 지역의 중심지를 포함해요. 예를 들어 성화가 에펠탑을 지나가거나 노트르담 대성당을 경유하는 등의 계획을 세우죠. 이렇게 하면 성화봉송이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하나의 큰 이벤트가 되는 거죠. 물론 주자 선정도 저희 팀에서 선정해요. 주자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돼요. 올림픽 정신을 잘 나타내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기여를 많이 한 사람들, 그리고 특별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을 선정하죠. 예를 들어 스포츠 스타, 예술가 정도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성화봉 디자인에도 참여하고 관리 감독해요. 이번 성화봉은 에펠탑이나 와인병을 연상시키는 황금빛 실루엣이 특징이에요. 평화와 흐르는 물 그리고 평등을 주제로 디자인했어요. 특히 상하단을 대칭시켜 남녀 선수의 비율이 동일하다는 점을 시각적으로 구현했죠. 또 파도의 움직임을 닮은 입체적인 곡선을 넣어 성화봉송을 들고 있을 때 안정감을 주도록 했어요. 아무튼 그 외에도 다양한 일을 맡아서 올림픽의 시작을 알리고 가치를 담아내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저는 저희 팀에서 일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열심히 하고 있죠. 하지만 요즘 파리의 분위기는 말 그대로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올림픽이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비싼 올림픽이라는 비난을 받으며 사람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거든요. 관광객은 물론 파리 시민들도 높아진 물가 때문에 고통받고 있죠. 마치 올림픽 준비 과정이 하나의 거대한 폭풍이 도시 전체를 휩쓸고 있는 듯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 최근 댕기열 비상 상태까지 선포됐어요. 프랑스에 자리 잡은 열대숲 모기들이 댕기열을 퍼뜨릴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올림픽이 마치 슈퍼 전파자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돌고 있어요. 올해 4월 아르헨티나의 유명 골프 선수 에밀리오 푸마 도밍게스의 아내가 33세의 젊은 나이에 댕기열로 사망했던 만큼 선수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정치적 혼란도 한몫하고 있어요. 조기 총선을 치르며 정치적 혼란이 커진 점도 파리올림픽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이죠. 최근 프랑스 조기 총선에서 좌파 연합이 예상을 뒤엎고 승리하며 원내 일당이 됐죠. 다만 어느 정당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국가 불안을 초래했어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파리에서 열리는 올림픽을 앞두고 누가 대회를 치러낼지 불확실한 형국이에요. 경제가 흔들리고 물가도 자꾸만 오르는 상황에서 파리에서 열리는 올림픽이 완전 사치로 느껴지고 있어요.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 68%가 현재의 경제 위기 속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소식을 저희 팀이 듣고 나서는 진짜 당황했어요. 또 안전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어요. 파리의 한 기차역에서 순찰 중이던 군인이 괴한의 흉기에 찔려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프랑스 정부는 올림픽 기간 동안 테러와 범죄에 대비해 최고 경계 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래요. 사람들이 특히 팬존 같은 대규모 모임 장소를 걱정하고 있고 생강에서 열릴 예정인 개막식에 대한 안전 우려도 커지고 있어요. 이 개막식에서는 대중을 겨냥한 자살 폭탄 테러와 군중 소요, 흉기 공격 같은 것들을 가장 걱정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언론에서도 매일같이 올림픽 예산 문제를 꼬집고 있고 10조 원이 넘는 돈을 쓴다고. 올림픽 때문에 서민 주거지가 사라진다는 헤드라인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죠. 조직위원회에서도 분위기가 엉망이에요. 예산을 줄이자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누가 책임질 건지 서로 떠넘기기 바쁘거든요. 아무튼 저는 성화봉송팀에 있으면서 다양한 일들을 직접 도맡아서 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마케팅 이사인 클레르는 더욱더 힘에 겨워 보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마케팅 총괄 매니저 역할을 혼자 수행하는 데는 굉장히 버거운 일이니까요. 그래서 그녀는 때때로 제게 하소연을 많이 하곤 한답니다. 아무래도 같이 일한 세월이 수년째 되다 보니 제가 편한 것도 있고, 제가 자유분방하다 보니 고민이나 힘든 부분을 잘 터놓기도 하시거든요. 헌데 이번 하소연은 좀 달라 보였어요. 파리의 침울한 분위기를 전환시켜줄 큰 이벤트가 필요한데, 성화봉송팀에서 아이디어를 제안해주면 어떨까? 라고 하셨어요. 저는 제가 하는 업무의 틀 안에서 도움을 드리고자 곰곰이 생각을 해본다고 하였죠. 그렇게 그날 퇴근을 하고 집에서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맥주 한 캔을 따서 벌컥벌컥 마시며 저의 퇴근 루틴인 BTS 콘서트 영상을 재생했죠. 매일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와서 콘서트 영상을 매일 반복해서 본답니다. 매일 BTS의 콘서트 영상을 보는데도 언제나 새롭게 다가오죠. 어쨌거나 한 캔을 다 마셔갈 때쯤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물론 이 아이디어가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혼자 얼마나 중얼거렸는지 몰라요. 하지만 나 같은 사람들이 세계에 많을 텐데 안 될 이유도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다음날 아침 전체 미팅이 있기 전 저희 팀원들에게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제안을 던졌어요. 성화봉송 첫 번째 주자로 BTS의 멤버 김석진을 초청하는 건 어떨까요? 순간 회의실은 깜짝 놀란 표정들로 가득 찼고 동료들은 하나같이 반대했어요. 한국인이 왜 성화봉송 주자야? 가수가 왜 나와? 몇몇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며 반발했어요. 그 반발이 얼마나 심했는지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어쨌거나 저는 말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했어요. 그때 마케팅 이사 클레르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고 클레르는 제게 계속 이야기하라는 손짓을 했죠.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BTS의 열혈 팬이라서 이런 제안을 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BTS지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와 영향력을 자랑합니다. 그들의 팬덤은 국경을 초월하며 사회적 활동과 캠페인 참여를 통해 글로벌한 긍정적 변화를 주도해왔죠. UN 연설에서조차 그들은 사랑과 평화, 그리고 인간적인 연대를 호소했어요. 이러한 메시지는 바로 올림픽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어요.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제 동료 중 하나가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소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파리예요. 우리가 왜 한국인을 성화봉송 주자로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미셸이라는 팀원이 불만을 터뜨렸어요. 그의 의견에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죠. 또 하나 더 말하자면 성화봉송 후 인터뷰는 당연히 프랑스어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이곳을 그들만의 국제 공연장으로 만들려는 건가요? BTS지는 영어는 할 줄 아나요? 프랑스 말은 당연히 못하겠죠? 미셸은 프랑스의 자부심과 문화적 정체성을 강조하며 계속해서 반대했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미셸의 우려에 대답해줬죠. 미셸, 제가 왜 진을 추천했는지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진은 단순한 K-POP 스타가 아니에요. 그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고 그의 참여가 우리 올림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다 줄 거라 확신해요. 물론 인터뷰는 프랑스어로 진행할 수 있도록 통역을 준비하면 되죠. 하지만 이건 우리 문화를 퇴색시키는 거 아닌가요? 우리 행사에 외국인 스타가 왜 필요한 건지 프랑스 국민 입장으로서 이해할 수 없어요. 미셸은 여전히 반대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곧바로 휴대폰에서 웸블리 스타디움에서의 BTS 공연 영상을 보여주며 BTS는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공연한 바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과 비욘세처럼요. 그들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졌는지 이제 아시겠죠? 라고 반박했어요. 더 길게 부연 설명을 하고 싶었지만 제가 BTS 아미 팬이라는 팬심을 너무 어필할 수는 없었어요. 여러분에게만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경험한 BTS 공연에 대해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날은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이었어요. 웸블리 스타디움은 비틀즈, 퀸 같은 전설적인 아티스트들이 공연했던 곳으로
그곳에서 BTS가 공연을 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어요. 이 공연에는 유럽 각국에서 온 6만여 명의 팬들이 함께했는데 그 열기와 에너지는 정말 대단했어요. 팬들은 공연 시작 전부터 웸블리 주변을 가득 메우며 축제 분위기를 만들었고 공연이 시작되자 모두가 하나가 되어 BTS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BTS의 음악은 사랑과 정신적 건강을 전하는 메시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어요. 공연을 보기 위해 스웨덴, 독일 등 다양한 국가에서 온 팬들이 함께했고 이들은 BTS를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고 있다고 말하죠. 특히 웸블리 스타디움에서의 공연은 BTS가 글로벌 슈퍼스타로서 자리매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BTS는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어요. 저도 공연을 보면서 그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고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과 스트레스를 잊을 수 있었어요. BTS의 음악과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죠. 웸블리 스타디움은 역사적으로 비틀즈, 퀸 등의 전설적인 아티스트들이 공연했던 상징적인 장소로 BTS가 이곳에서 공연을 열었다는 것은 그들의 글로벌한 인기를 증명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BTS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지 궁금하시다면 그들의 음악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의 메시지와 열정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BTS는 단순한 가수를 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프트 파워로 자리 잡았답니다. 이제 BTS의 세계적인 인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 이해가 가시나요? 그들의 공연을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서 저는 BTS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답니다. 그들의 음악을 통해 여러분도 같은 감동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열변을 토하며 설득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죠. 어쨌든 제 말을 듣고 클레르 이사는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어요. 그녀의 반응을 보며 저는 용기를 얻었고 클레르 이사는 다녀오라고 하며 곧바로 조직위원장을 찾아갔어요. 저는 조직위원장 앞에서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올림픽의 평화와 화합의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완벽한 방법입니다. BTS의 진이 성화봉송을 하면 이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전 세계 수백만의 시선을 파리로 집중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적입니다. 진은 최근에 군 복무를 마쳤고 그의 사회적 책임감과 카리스마는 그를 성화봉송의 첫 주자로서 이상적인 인물로 만들어줄 것을 확신해요. 우리 올림픽이 추구하는 가치와도 완벽하게 부합하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인물을 첫 주자로 선정하는 것은 우리 파리 올림픽에 새로운 에너지와 글로벌 관심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게다가 이 선택은 단순한 홍보 전략을 넘어선다고 생각해요. 이는 문화적 다양성과 글로벌 연대를 증진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발신하는 것이며 우리 올림픽이 진정으로 세계적인 행사임을 재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제안이 단순히 센세이셔널하거나 예상을 뒤엎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올림픽의 진정한 가치를 전 세계에 전달하고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적입니다. 긴 발표를 끝낸 후 잠시 회의실에서는 정적이 흘렀어요. 조직위원장은 저의 제안을 듣고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소피, 준비해보세요. 진행 가능한지 알아보죠.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드리죠.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내심 기뻤지만 동시에 엄청난 책임감도 느꼈어요. 이제 BTS의 진을 성화봉송 첫 주자로 선정하는 일이 현실이 될 수 있을지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일단 삼성전자 사업부 마케팅 홍보팀과 접촉해보기로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삼성전자와 BTS는 마케팅 파트너십을 맺고 협력해왔었으니까요. 이 파트너십은 주로 삼성의 스마트폰과 갤럭시 워치 등의 제품의 홍보와 마케팅 활동에 BTS를 활용하는 것을 포함해요. 2020년에는 BTS 에디션의 갤럭시 S20 스마트폰과 갤럭시 버즈 이어폰을 출시하기도 했어요. 이러한 협력 관계를 강화했어요. 이 모든 것을 제가 알고 있었던 건 BTS 팬심이 남들보다도 월등히 높기에 알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당시 BTS 에디션은 로고와 색상을 특징으로 만들어서
팬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거든요. 그만큼 삼성은 BTS의 글로벌 인지도와 영향력을 잘 활용하는 기업이었어요. 그렇기에 젊은 소비자층에게 더욱 어필하고자 전략적 파트너십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삼성에게는 젊고 현대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었고, BTS는 글로벌 브랜드, 삼성과의 협력 덕에 그들의 이미지와 시장 범위를 더 크게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관계였죠. 아무튼 이러한 관계임을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터라 삼성 마케팅팀에 먼저 협조 요청을 제안하기로 한 거예요. 알고 보니 삼성은 이미 다양한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에 참여해왔고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파리올림픽의 공식 파트너로서 열린 마음이 승리한다라는 주제로 참여하고 있고, 삼성의 최신 기술, 인공지능과 5G 등을 통해 선수들과 팬들이 올림픽을 새로운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있었어요. 또한 삼성은 삼성 갤럭시 팀이라는 팀을 구성했는데, 이 팀에는 영국의 스케이트보드 선수 스카이 브라운, 스페인의 배드민턴 챔피언 카롤리나 마린, 한국의 축구 스타 손흥민 등 다양한 국가의 올림픽 및 패럴림픽 선수들이 포함되어 있죠. 이들은 삼성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며 개방적 사고가 승리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파리 샹젤리제에 삼성 올림픽 체험관을 마련했어요. 여기 방문자들은 삼성의 최신 갤럭시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더라고요. 삼성전자는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 세계 팬들에게 올림픽의 열기와 삼성의 혁신을 동시에 전달하고 있어요. 이런 노력을 통해 삼성은 파리올림픽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알아보고 나니 섭외하는 것에 큰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섭외하고자 하는 방향과 삼성의 홍보 전략, 그리고 BTS와의 파트너십까지 이건 무조건 될 거라는 확신에 가득 찼어요. 김치국을 마실 정도로 제겐 무조건 될 것이라는 거대한 확신이 생겼죠. 그렇게 삼성 기업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마친 후 삼성 마케팅 홍보팀에 전화를 걸었을 때 홍보팀장은 저의 제안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진짜요? BTS의 진이요? 이건 정말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우리 쪽에서도 가능성을 타진해 보겠습니다. 며칠 뒤 삼성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들은 이 제안을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했다고 했죠. 삼성의 대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저희 삼성은 프랑스 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며 이런 중요한 순간에 BTS를 성화봉송에 참여시키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는 또한 한국과 프랑스 간의 문화 교류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게 삼성의 지지 소식과 조직위원회가 큰 기대를 품고 진을 성화봉송 첫 주자로 선정하려 했지만 사실상 섭외 과정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웠어요. BTS 진의 스케줄은 이미 꽉 차 있었고 각종 국제 행사로 바쁜 진을 섭외하기 위해서는 많은 조율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이런 대규모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많은 법적 및 계약상의 검토가 필수적이었죠. 삼성에서 큰 관심을 보이면서 1차 관문은 무사히 통과된 듯 했어요. 남은 건 BTS 기획사인 하이브와의 마지막 조율뿐이었죠. 이건 마치 드라마의 클라이막스처럼 긴장감 넘쳤어요. 영상회의로 진행된 마지막 조율에서 하이브 측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요구 사항을 제시했어요. 파리올림픽에서 성화봉송을 제안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기회를 준 것은 정말 큰 영광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다음으로 던진 요구 사항에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하이브 측은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말했죠. 우선 진이 삼성의 갤럭시 워치를 착용하고 성화봉송 도중 삼성 휴대폰으로 셀카를 찍는 장면을 보여줘야 해요. 그리고 성화봉송 후의 인터뷰는 한국어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면 진은 성화봉송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명확히 했어요. 이 조건들을 듣고 있자니 정말 이렇게 조율이 될 수 있을까 싶었죠.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력한 제안을 했습니다. 프랑스 혁명 기념일에 맞춰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 의미 있는 거리를 구간으로 먼저 선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모든 사항을 듣고 나니 조직위원장에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걱정이 앞섰어요. 하지만 이 걱정도 잠시 웃음으로 바뀌었죠. 왜냐하면 BTS는 강력한 팬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팬덤층을 생각하면
이 모든 요구사항을 들어주더라도 우리 프랑스로서는 결코 손해볼 게 없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조직위원장을 만나러 갔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정말 궁금했죠. 조직위원장을 만나러 갔을 때 저의 마음은 조금 무거웠어요. 하이브에서 제시한 조건들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위원장은 의외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그는 BTS의 강력한 팬덤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이 프랑스의 젊은 정신과 개방성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조건을 다 들어주겠습니다. 위원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그는 더 나아가 우리는 리볼리 거리 교차로에서 카루젤 광장까지 진이 성화봉송을 하고 루브르 박물관의 피라미드 앞까지 진의 거리로 만들어줄 겁니다. 이 구간을 BTS 진의 거리로 정하자고요. 이렇게 말하며 프랑스의 개방적인 면모를 강조했죠. 위원장은 이 결정을 내린 계기에 대해 더 설명했어요. 올림픽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기회는 이것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했어요. BTS 진의 참여는 전 세계 젊은이들의 관심을 끌 뿐만 아니라 프랑스 올림픽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더불어 성화봉송에 프랑스 국민만 주자로 선정되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 여겨집니다. 우린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더욱더 개방된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모든 설명을 듣고 나니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위원장의 지지와 이해 덕분에 이제 BTS 진의 성화봉송 참여는 확실한 일이 되었죠. 이제 남은 일은 이 모든 계획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것뿐이었어요. 모든 준비가 잘 진행되기를 바라며 나는 조직위원장의 사무실을 떠났어요. 이번 결정이 파리 올림픽을 전 세계에 긍정적으로 알릴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죠. 진행이 확정되자 저의 역할은 이 기회를 완벽하게 활용하는 것이었어요. BTS 소속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성화봉송의 모든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죠. 진의 이동 경로, 의상 선택부터 시작해 프랑스 문화를 존중하는 모든 디테일까지 우리는 모든 요소를 섬세하게 조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의 공개적인 모습과 행사의 품격을 유지하며 성화봉송이 지닌 의미와 상징성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어요. 먼저 진의 동선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가 루브르 박물관 앞의 피라미드에서 시작해 리볼리 거리를 지나 카루젤 광장까지 이어지는 구간을 걸으며 성화를 봉송할 예정이었어요. 이 구간은 특히 관광객이 많고 사진을 찍기 좋은 명소이기도 해서 진의 모습을 전 세계에 잘 보여줄 수 있는 완벽한 루트였죠. 그리고 그의 의상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어요. 진이 성화봉송 때 입은 흰색 상하의는 정말 깔끔했어요. 흰색은 순수하고 청결한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행사에 딱 맞는 선택이었죠. 옷은 디자인이 단순한데 팔과 다리 측면에 오렌지와 노란색 줄무늬가 있어서 활동하기 좋게 만들었어요. 소재도 통풍 잘 되고 땀 잘 흡수하는 걸로 골라서 진이 움직일 때 더 편안했을 거예요. 그리고 신발은 편한 운동화를 신고 별다른 액세서리 없이 번호표만 달고 나타났어요. 전체적으로 심플하면서도 기능적인 스타일이었죠. 보안 문제도 크게 신경 썼습니다. 성화봉송 도중에는 보안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여러 보안 요원들을 전략적으로 배치하여 진이 성화를 봉송하는 동안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보안 요원들은 이벤트 당일에 100명 이상이 배치되어 진의 안전을 확실히 보장했어요. 성화봉송 후의 이벤트 계획도 아주 특별했습니다. 진의 인터뷰를 한국어로 진행하기로 하고 인터뷰가 끝난 후에는 프랑스 인기 유튜버를 초대하여 함께 큰 크로아상을 선물하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크로아상은 상징적인 선물로서 프랑스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당일 분위기는 정말 열광적이었습니다. 수많은 팬들과 관광객들이 진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고 그의 모든 움직임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제가 성화봉송 팀장으로서 옆에서 보좌하며 가이드하는 동안 진은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팬들에게 인사를 건넸죠. 이 모든 준비와 실행 과정에서 저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요. 성화봉송이라는 중대한 이벤트를 관리하는 것은 큰 책임감을 요구했고 진과 BTS 팬들 그리고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 이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저에게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고 프랑스 올림픽의 성공적인 이미지를 전 세계에 전달하는 데 큰 역할을 했죠. 저는 이 모든 준비와 실행 과정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을 성실히 수행했어요. 성화봉송이라는 큰 이벤트를 관리하는 건 정말 큰 책임감을 요구하죠. 진과 BTS 팬들, 그리고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 일했어요. 이제 와서 말하지만 사실 한국에 대해서는 많이 몰랐어요. 하지만 BTS를 통해 처음 접하게 되었고, 이번 마케팅 이사님과의 협업을 통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서 한국에 대한 궁금증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이런 경험이 저에게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이제 한국을 직접 방문해보고 싶다는 강한 욕구가 생겼죠. 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한국 여행을 계획 중이에요. 한국의 다채로운 문화,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적인 장소들을 직접 경험해 보고 싶어요. 특히 서울의 활기찬 도심을 탐험하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경주나 전주 같은 도시에서 한국의 역사를 느껴보고 싶어요. 그리고 하이브 소속사가 있는 용산도 가보고 싶은데요. 용산에는 어떤 맛집들이 있나요? 한국에서 방문해야 할 장소나 활동에 대한 추천이나 용산의 맛집 정보도 알려주세요. 정말 기대되네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즐거움을 선사했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저희가 더욱 풍부하고 다채로운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답니다. 오늘도 꿀감동TV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